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거래가 국가의 명운을 건 무기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돈의 논리는 종종 생존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바సిం계 판과 거지는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한 가격만 제시된다면 불가능한 거래는 없다고 믿습니다. 판매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구매자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한국 방위산업의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 굳건한 상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쇼핑하듯 사들일 수 있는 중동의 거인들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였습니다.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오는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매일 밤하늘을 불안하게 올려다봐야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타격해 산산조각 내는 이 정밀한 방어 무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굳건한 방패이자 국가의 체면을 지켜줄 절대적인 구원줄과도 같았습니다. 협상의 초기 분위기는 겉보기에 무척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한국의 협상단 역시 오랜 기술 개발과 끈질긴 마케팅의 결실이 마침내 거대한 부의 형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벽해 보이던 계약의 마지막 장에서 중동의 파트너들은 아주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진 요구를 툭 던졌습니다. 무기를 사는 김에 그 무기를 통제하는 두뇌의 설계도, 즉 소스 코드를 함께 넘기라는 것이었죠. 이 짧은 단어 하나가 방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조 원의 현금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황홀한 순간에 한국 협상단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상대가 내민 것은 축하의 악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통상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거래의 판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아니 어쩌면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려는 매우 위험하고도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중동의 권력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면 수출이 절실한 한국이 결국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기술의 심장마저 기꺼이 내어줄 것이라고 오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국 측의 반응은 중동의 거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압박 앞에서도 한국 협상단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소스코드를 끝까지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수조 원짜리 계약을 당장 백지화하고 테이블에서 철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기를 팔아 국가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출 국가가, 그것도 단일 계약으로 수십 년치의 이윤과 엄청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초대형 거래를 스스로 걷어차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냉혹한 국제무기 시장에서 이토록 결연하게 현금 다발을 밀어내며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 위험까지 감수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한국에게 무엇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며 한국은 왜 국가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암호 나열처럼 보이는 이 무형의 코드가 도대체 어떻게 한국과의 안보와 직결되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무기의 차가운 강철 껍질과 화려한 폭발을 지나 그 안에 숨죽여 뛰고 있는 진짜 영혼, 즉 두뇌의 가장 깊고 내밀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기를 수출한다고 할 때 대중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나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혹은 위협적인 통제소 같은 육중한 강철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패러다임에서 무기의 진정한 가치와 치명적인 파괴력은 겉으로 드러난 철갑의 두께나 폭약의 파괴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디지털 신호들의 배열, 즉 소스코드의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스코드는 단순한 기계 사용 설명서나 부품의 조립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개의 감지기가 수집한 방대한 전장의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적과 아군을 냉철하게 구별하며 발사된 미사일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가 적의 심장부를 꿰뚫을지 결정하는 시스템의 완벽한 두뇌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신경망이자 사고체계이며 무기라는 거대한 육체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고유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비밀을 타국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제정치와 군사역학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매우 일상적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최고급 지능형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기기 자체는 소유하게 되지만 그 안에 운영체제나 핵심 알고리즘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권한까지 얻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천궁2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발사 단추를 누르고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사용자로서의 권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가장 깊은 내부로 들어가 무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새로운 전술 기능을 추가하고 나아가 그 원리를 분해하고 모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무기를 창조해내는 창조자의 권한은 철저히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현대의 무기 시장에서는 오직 소스코드를 쥐고 있는 자만이 그 무기의 근본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성능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진정한 의미의 지배자가 됩니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소스코드를 내어준다는 것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과 수많은 연구원들의 피땀으로 완성해낸 지적 자산의 심장을 덩그러니 남의 손에 얹어주는 꼴입니다. 만약 한국 협상단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동 동반자들에게 천궁2의 소스코드를 넘겨주었다면 그것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해 행위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중동의 기술자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명분으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고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은밀한 기술적 성취를 샅샅이 해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파 탐지기가 어떻게 은폐도료를 바른 적기를 걸러내는지, 극심한 전자전의 교란 전파 속에서 어떻게 미사일이 목표물을 끝까지 잃지 않고 추적하는지, 과포독 칼을 가른 전파 속에서 그 모든 치명적인 노하우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고마운 고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개걸스럽게 흡수해 스스로 방어체계를 진화시키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름표를 붙인 개량형 복제품을 만들어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목을 조르는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할 수 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얻게 됩니다. 돈을 받고 미래의 적을 스스로 키워내는 셈입니다. 따라서 협상 탁자에서 소스코드를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한국의 결연한 의지는 결코 옹졸한 기술 통제나 이기적인 무역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미래의 생존을 걸고 치르는 처절한 방어전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들이밀더라도 무기의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순간 한국 방위산업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임을 뼛속 깊이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토록 민감하고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중동의 지도자들 역시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래의 거인들은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무기 속에 담긴 영혼을 그토록 미친 듯이 갈구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의 머리 위, 언제 죽음의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중동의 붉고 불안한 하늘에 숨겨져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공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석유라는 거대한 축복이 가져다준 눈부신부의 화려함 뒤편으로 국경 너머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들이 날려보내는 자폭 무인기와 거대한 탄도미사일들이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정유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이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이 살얼음판 같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중동의 왕정 국가들에게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은 곧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붉은 하늘을 지켜준 것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서방 세계의 첨단 무기들이었습니다. 중동의 거인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꺼이 지불하며 미국의 굳건한 군사적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아주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파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족쇄가 단단히 채워진 보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은 절대 시스템의 핵심 권한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상황이 변하거나 미국 본토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핵심 부품의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심지어 원격으로 시스템의 작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인권 문제나 지역 분쟁에 대한 이견이 생길 때마다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피 같은 돈을 주고 산 방어 무기가 하루아침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끔찍한 무력감을 매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초강대국 정치권의 수출 통제 결정 하나에 중동 왕실의 안보 전체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상황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감내하기 힘든 극도의 굴욕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금고에 넘쳐나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권력도 완벽한 국가도 아니라는 뼈저린 자각. 이것이 바로 중동의 거인들이 품게 된 타는 듯한 목마름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변덕스러운 외교 정책에 국가의 안위가 통째로 담보 잡히는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한 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허락 없이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그 두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방의 완벽한 자주화였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이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한국을 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요격 성능을 입증한 천궁2는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었지만 중동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한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안일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산 수출 확대에 목말라 있는 신흥강국 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다발을 눈앞에 제시하면 철옹성 같은 서방 세계의 벽에 막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궁극의 열쇠, 즉 무기의 두뇌인 소스코드를 마침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악하고도 본질적인 권력 쟁취 전략이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타국의 최첨단 기술을 통째로 사들여 단숨에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초강대국의 통제와 억압에서 영원히 벗어나겠다는 완벽한 생존의 밑그림이었죠. 중동의 권력자들은 그저 한국의 훌륭한 무기라는 외형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기술적 지배력의 원천 자체를 돈의 힘으로 무장해제시키려 한 것입니다. 넘쳐나는 돈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척박한 기술의 한계를 한 번에 뛰어넘으려는 모래꺼인들의 이 야심찬 전략은 참으로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협상 테이블에는 역사의 여신이 만들어낸 기막힌 지정학적 아이러니가 하나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굴욕을 참아내며 무기를 구걸하는 이 차라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떻게든 스스로의 안보 운명을 직접 개척하겠다는 그 절박하고도 처절한 마음을 이 세상 그 어떤 콧대 높은 강대국들보다도 뼛속 깊이 사무치게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묵묵히 앉아있는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막대한 자본으로
기술의 심장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중동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한국의 협상단은 아마도 깊은 기시감과 함께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저들의 그 타는 듯한 갈망이 사실 반세기 전 한국이 밤낮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절박함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사는 핏빛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들의 문을 두드리며 기술을 구걸해야만 했던 눈물겨운 굴욕의 서사시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혹한 폐허 위에서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과 매일 마주해야 했던 한국에게 자체적인 첨단 무기 개발은 사치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 원조와 서방 세계의 낡은 무기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죠. 경제가 점차 발전하고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무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국가적 열망이 뜨겁게 피어올랐을 때 한국이 마주한 것은 기술 선진국들이 높게 쌓아올린 냉혹하고도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들은 방어용 무기는 흔쾌히 팔았지만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 특히 시스템을 제어하는 근본적인 소스코드는 결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들여온 최신의 전투기와 미사일들 내부에는 한국 기술진이 절대 열어볼 수 없도록 굳게 봉인된 이른바 블랙박스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굳게 닫힌 블랙박스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 장치에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면 한국의 최고급 정비사들조차 그것을 직접 고칠 권한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통째로 떼어내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외국의 제작사로 보내야 했고 수개월의 기나긴 시간과 턱없이 비싼 수리비를 고스란히 감당하며 안보의 공백을 피눈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진인 더 뼈아픈 것은 어렵게 개량한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려 할 때였습니다. 피땀 흘려 성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수출의 길을 열어보려 해도 원천 기술과 소스코드를 쥐고 있는 강대국이 단 한마디 수출 불가라는 통보를 내리면 그동안의 모든 피나는 노력은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혈맹이라 부르는 굳건한 동맹국조차도 자국의 국가적 이익 앞에서는 절대 핵심 기술의 빗장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잔인한 국제정치의 민낯을 한국은 수없이 많은 거절과 좌절 속에서 뼛속 깊이 각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역설적입니다. 만약 그때 강대국들이 너그럽게 핵심 기술을 넘겨주었다면 한국은 아마도 영원히 그들의 기술에 종속된 거대한 하청 공장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방국들의 냉정한 거절과 기술을 얻지 못해 홀로 삼켜야 했던 그 쓰라린 눈물이야말로 오늘날 세계방산 시장을 호령하는 독자적인 대한민국 국방기술을 탄생시킨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하늘을 대신 완벽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뼈저린 깨달음은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독자적인 탐지 레이더와 정밀 유도 체계를 맨바닥에서부터 창조해내도록 만든 초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기술 독립의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피어난 자랑스러운 결정체가 바로 지금 중동의 붉은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는 천공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손에 한 번 넘어간 기술이 어떻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무서운 족쇄로 돌변하는지를 역사의 흉터를 통해 배웠기에 한국은 그 끔찍한 실수를 스스로의 손으로 결코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 잔혹한 진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심장인 소스코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곧 스스로의 주권적 미래를 도려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궁투 협상장이라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수조원의 달콤한 돈다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레드라인이 그어지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수조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눈앞에 놓인
그 천문학적인 현금은 누구라도 이성을 잃게 만들 만큼 매혹적인 독사가와도 같았습니다. 천궁2를 개발해낸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정부 관계자들 역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뼈를 깎는 고뇌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약 하나만 성사시키면 단숨에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국가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의 거센 압박과 언론의 기대 섞인 시선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되어 협상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랜 경론 끝에 도달한 최종 결론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굳건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영공을 지켜줄 완벽한 방패를 파는 것이지, 그 방패를 스스로 복제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신의 권능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단호하고도 명징한 선언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이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결연하게 꺼내든 철수라는 카드는 단순히 몸값을 더 높이 받기 위해 어설프게 꾸며낸 얄팍한 허세나 벼랑 끝 전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계약이 영원히 물거품이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심 어린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에는 이런 단호한 결단의 선례들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 치열한 수중 전력 확보 경쟁 속에서도 한국은 핵심 잠수함 기술의 근간을 요구하는 무리한 해외 수출 조건 앞에서는 막대한 위약금과 계약 파기의 뼈아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과감하게 등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수조원을 얻기 위해 국가 안보의 심장을 팔아넘긴다면 당장의 재무제표는 화려하게 빛날지 몰라도 10년 뒤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누군가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임을 오랜 굴욕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의 뇌관을 넘기는 순간 한국은 영원히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동의 거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돈을 들이밀면 아무리 자존심 강한 국가라도 결국엔 뒷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그들의 오랜 오만방자한 확신이 한국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나라의 굳건한 자존심 앞에서 보기 좋게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가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며 유혹의 강도를 높여올 때도 한국 협상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 황금빛 신기루를 과감히 베어버리고 자신들의 피땀으로 빚어낸 무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건 절대적인 레드라인을 붉고 선명하게 그어버렸습니다. 협상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한국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 속에서 한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완강하게 저항했던 이유는 단지 천궁2라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 하나만을 좁은 시야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좁은 협상 테이블 뒤로는 한국 방위산업의 명운을 통째로 쥐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태로운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선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만약 이 굳건한 선이 무너져 천궁2의 소스 코드가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허무하게 유출된다면 그것은 단지 미사일 기술 하나의 상실로 끝나지 않을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강직함은 단순히 한 시스템의 보호를 넘어 한국이 준비 중인 또 다른 비장의 무기로 파급될 거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단호한 거절의 이면에는 만약 여기서 단 한 발짝이라도 물러선다면 한국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또 다른 거대한 도미노가 무참히 연쇄 붕괴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의 세계에서 한번 무너진 원칙은 결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붕괴, 즉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는 묵직한 방아쇠가 됩니다. 만약 한국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천문학적인 현금의 유혹에 굴복하여 천궁2의 소스코드를 내어주는 선례를 남겼다면 그 파장은 단지 훌륭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하나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궁2의 뇌관이 열린다는 것은 한국 방산 기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설계의 근본적인 논리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획득한 구매국은 단지 미사일의 궤적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일부 개량하는 선에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최고급 기술자들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축적해온 시스템 통합의 비밀, 즉 수많은 감지기들이 어떻게 신호를 교환하고 표적을 분석하며 치열한 전자전의 교란을 뚫고 적중하는지에 대한 연산 규칙 자체를 샅샅이 해부하고 개걸스럽게 흡수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하고 서늘한 시나리오는 바로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를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현대의 전투기는 미사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복잡한 소스 코드들의 거대한 결합체입니다.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가 적을 탐지하고 무장을 통제하며 비행의 균형을 잡는 그 모든 과정이 코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중동의 거인들이 천궁2의 통제권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다음 목표인 한국형 전투기를 구매할 때도 똑같은, 아니 훨씬 더 집요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들이밀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번 미사일의 뇌를 열어주었는데 이번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해서 못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들의 압도적인 자본의 논리 앞에 스스로 둑을 무너뜨려 선례를 만들어버린 한국은 어떤 외교적 명분이나 논리적 방어막도 내세우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의 꽃이라 불리는 전투기의 두뇌마저 넘어간다면 그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수조 원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얻는 대가로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 유전자를 고스란히 이식받은 무서운 복제 괴물들을 스스로 양성하는 꼴이 됩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저렴한 생산 기반까지 갖춘 국가들이 한국의 코드를 바탕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해 더 싼 가격으로 국제무기 시장에 내다 판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치명적인 역설 속에서 오늘의 달콤한 수조 원의 흑자는 불과 10여 년 뒤 한국 방산 수출길 전체를 난도질하고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날카로운 비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떼어준 기술이 오히려 한국의 무기 수출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자멸적인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셈입니다. 그늘은 새,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실패나 무역 적자를 넘어 한국가의 전략적 안보 자산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무서운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이 끔찍한 나비 효과를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이란 단순히 성능 좋고 튼튼한 쇳덩어리를 파는 평범한 상거래가 아니라 미래의 지정학적 생태계에서 누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무기 시장의 먹이삿을 정점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극히 냉혹한 권력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국가 안보의 영혼을 팔아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규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로 깊숙이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우철은 일용, 그곳은 눈에 보이는 육중한 금속 덩어리나 화려한 폭발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과거의 낭만적인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텔스 코드들이 권력의 크기를 재단하고 국가의 운명을 철저히 통제하는 차갑고도 소리 없는 신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시야를 좁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 세계의 패권이 격돌하는 거대한 무대로 넓혀보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코드가 지배하는 신냉전의 섬뜩한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무기 시장에서 진정한 초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권력과 지적 자산을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이 지켜내는지
그 잔혹한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단호한 거절이 얼마나 뼈저리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미국의 F-35입니다. 미국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동맹국들에게만 이 꿈의 전투기를 판매하지만 그 거래의 이면에는 매우 가혹하고도 굴욕적인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라는 육중한 하드웨어를 넘겨주면서도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접근 권한은 철저하게 봉인해버립니다. 구매국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전투기를 자신의 영토로 가져오지만 기체에 사소한 결함이 생기거나 새로운 무장을 장착하려 할 때조차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나사조차 마음대로 풀 수 없습니다. 모든 비행 데이터와 정비 기록은 미국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만약 구매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금지된 구역의 코드를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다면 미국은 원격 통제를 통해 그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를 하루아침에 하늘을 날 수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이 보여주는 권력의 진짜 민낯입니다. 오늘날 무기시장에서 궁극의 절대 권력은 레이더가 얼마나 멀리 적을 탐지하는지 혹은 발사된 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기를 판매한 뒤에도 구매자의 목줄을 쥐고 그들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려 할 때 언제든 시스템을 원격으로 잠가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통제력, 즉 코드의 지배력에서 나옵니다. 강대국들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무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상대국의 안보체계 깊숙이 심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패권의 논리 속에서 한국이 천궁2의 소스코드를 목숨처럼 끌어안고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상업적 방어 기제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과거 강대국들의 무기를 수입하고 기술을 구걸하며 설계도면을 베끼기 바빴던 변방의 하청 공장이 이제는 당당히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통제하는 지배자의 위치로 올라서겠다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푼돈의 미래의 패권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장사꾼이 아니라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조율하고 지적자산의 절대적 우위를 지켜내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서의 혹독한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권력을 쥐려는 자는 그에 합당한 무서운 시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세계의 불을 쓸어 담으며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어온 중동의 슈퍼리치 국가들을 향해 눈앞에 수조 원을 걷어차면서까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낭만적이거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칫 상대의 자존심을 긁어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고 다른 경쟁 국가들에게 이 거대한 황금 시장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도 있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갈 듯 팽팽하게 맞선 이 벼랑 끝의 협상 테이블은 이제 돈과 안보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힌 숨막히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외교와 협상의 냉혹한 세계에서 무작정 화를 내며 회의장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은 가장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눈앞에 거대한 현금 다발과 소스코드라는 절대적인 레드라인 사이에서 벼랑 끝에 섰지만 결코 협상의 판 자체를 엎어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엄청난 불을 쥐고 있는 동시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중동의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체면을 무참히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술의 심장만큼은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어야 할 고도의 외교적 지략이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차갑게 거절의 말만 반복하며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우 정교하고도 영리한 우회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또 다른 현실적인 목표, 즉 자국 내의 방위산업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풍성하게
안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의 영혼인 핵심 소스 코드가 담긴 블랙박스는 절대 열어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동결하여 굳게 잠갔지만 그 밖에 덜 민감한 하드웨어 부품의 조립 기술이나 미사일의 외부 껍데기를 생산하는 노하우만큼은 파격적으로 통 크게 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배에 실어보내고 돈만 챙기는 단발성 거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동 현지의 뜨거운 사막 위에 거대한 무기 생산 공장을 함께 건설하고 그 나라의 청년들을 고용해 직접 미사일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나아가 현지에서 무기를 직접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중동의 군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첨단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한다는 충분한 정치적 명분과 국가적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고도 정교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껍데기를 조립하는 법과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법은 우리의 형제처럼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겠지만 그 육중한 기계를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창조자의 영역만큼은 결코 선을 넘지 말라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양보였습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체면을 살려주는 기막힌 타협점이었습니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서방 세계가 주지 않던 첨단 미사일을 우리 땅에서 직접 조립하게 되었다며 자국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선전할 수 있는 빛나는 정치적 트로피를 얻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출 대금을 온전히 챙기면서도 미래의 안보와 직결된 시스템의 진짜 두뇌는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무기 외교의 살얼음판 같은 세계에서 거절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거래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굳건한 원칙을 증명하고 역으로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내어 스스로의 몸값을 한 차원 높이는 눈부신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처럼 툭하면 정치적 조건과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굴욕을 주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핵심지적 자산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칼같이 선을 지켜내는 한국의 이 영악하면서도 유연한 태도는 중동 파트너들에게 매우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오일머니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모래의 거인들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정면으로 튕겨내면서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출구 전략을 제시하는 한국의 노련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벼랑 끝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짙은 장막 이면에서는 서로의 가장 절박하게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이 오고 간 것입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원칙과 물처럼 부드러운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협상 초기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것 같았던 협상 테이블의 끝에서 마침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계약서에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현공투는 성공적으로 중동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수출길에 올랐고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외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거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내밀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거두고 시스템의 핵심 통제권인 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도 한국 방위산업의 핏줄이자 심장을 통째로 사들일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협상의 결과는 중동 국가들에게 단순한 외교적 패배나 굴욕적인 양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새로운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계약을 깨지 않고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들은 무기를 팔면서 항상 무겁고 거만한 정치적 청구서를 함께 들이밀었습니다. 걸핏하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내정에 간섭하거나 자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무기로 핵심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중동의 왕실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오만한 제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은 오직 기술적 주권과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의 명확한 레드라인만을 단호하게 그었을 뿐, 자신들이 파는 무기를 정치적인 압박 수단이나 외교적 인질로 삼아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비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적 통제선만 철저히 존중해 준다면 한국은 그 어떤 정치적 간섭이나 훈계 없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성실하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투명하고 깨끗한 원칙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하고 깔끔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중동의 군주들에게 한국을 향한 매우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눈앞에 쌓이는 억만금의 유혹 앞에서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자신들의 핵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국가라면 훗날 닥쳐올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에도 얄팍한 이익을 위해 파트너를 쉽게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산 외교가 보여주는 기막힌 역설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쏟아지는 엄청난 돈다발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과 굳건한 존중을 얻어내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당장의 돈에 굴복해 소스코드를 넘겨주었다면 중동은 한국을 언제든 자본으로 휘두를 수 있는 쉬운 하청업체 정도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처럼 기술을 지켜냄으로써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상인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그 체급을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심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벼랑 끝 협상의 진정한 승자는 자본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천궁2는 실제로 날아오는 적의 파괴적인 탄도미사일로부터 중동의 붉은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황금의 폭격 속에서도 한국 방산기술의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숭고한 영공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돈으로 기술의 심장을 도려내려 했던 모래거인들의 오만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한국은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며 당당히 실리와 명분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평화로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것일까요? 천궁2가 지켜낸 오늘의 이 눈부신 승리는 무기와 권력을 둘러싼 이 잔혹하고 변덕스러운 세계에서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무기의 영혼을 단단히 쥐고 있는 자와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빼앗으려는 자의 끝없는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넘겼을 뿐입니다. 천궁2가 만들어낸 이 극적인 승리의 서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눈부신 이정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쌓인 수조원의 금화무더기 앞에서도 결코 현혹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창조해낸 무기의 영혼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문전박대와 철저한 기술 통제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도면을 그려야 했던 변방의 국가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권력자들을 상대로 기술적 주권을 당당히 관철시키는 지배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벅찬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은 오늘의 달콤한 승리에 취해 안주하도록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폭력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패권 전쟁, 유럽 대륙을 휩쓰는 전쟁의 포연, 그리고 중동에 끝나지 않는 핏빛 분쟁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보이지 않는 코드가 지배하는 신냉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열과 공포의 시대에 성능이 입증되었으면서도 서방의 끈질긴 정치적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장 탐내는 완벽한 생존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 방위산업의 엄청난 부의 축적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한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중동의 거인들이 제시했던 수조원의 유혹은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폭풍에 비하면 그저 작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누군가는 국가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과 상상할 수 없는 자원 채굴권 혹은 거부하기 힘든 지정학적 동맹의 조건을 내걸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방어용 미사일의 뇌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키워내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심장 혹은 깊은 바닷속을 은밀하게 자망하는 전략 잠수함의 숨통을 집요하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상대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내부에서도 거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이익이라면 눈 감고 기술을 한 번쯤 내어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실용주의의 목소리가 우리가 그어놓은 붉은 레드라인을 쉼 없이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방위산업이 진정으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권력으로 영원히 군림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능 좋은 육중한 쇳덩어리를 잘 깝깝하는 제조기술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쇳덩어리 속에 깊숙이 담긴 영혼을 끝까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적 뼈대를 세워야 하며 강대국들의 거친 압박과 자본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국가적 맷집을 길러야만 합니다. 무기의 영혼을 쥐고 있는 자만이 다가오는 혼돈의 미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 가장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돈으로 집어삼키려는 신흥 강국들이 더 끈질기고 교묘한 전략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그들이 탁자 위에 내미는 핏빛 현금의 무게가 지금보다 10배, 20배로 무거워져 우리의 굳건한 신념마저 위태롭게 뒤흔들 때, 과연 우리는 오늘의 이 붉고 선명한 선을 미래의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거대한 자본이 끌어당기는 압도적인 중력에 굴복하여 오랜 세월 우리의 피땀으로 창조해낸 영혼을 판도라의 상자 밖으로 허무하게 던져버리고야 말까요? 차갑고 매서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권력의 척박한 사막 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마주해야 할 진짜 잔혹한 생존 게임은 어쩌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